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쁜 한 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어서요. 이번 주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1일 1 영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지만 이 글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멋진 삶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고 견딜만 합니다. 이번 주는 Q3 어닝 보고서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11월 19일 목요일 방송은 Q3 어닝 보고서로 진단해보는 기업들의 투자 가치 제3부 아마존 순서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아마존 Q3 어닝 결과 상세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로 아마존 파머시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존 약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의 미래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마존의 예상 주가 함께 계산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Q3 어닝 결과 상세 분석입니다. 아마존 어닝 결과 서머리 살펴보면요. 일단 어닝 같은 경우는 7.41달러가 마켓의 기대치였는데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12.37달러가 어닝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즉 시장의 전망치보다 약 67% 정도가 초과 달성되었다는 건데요. 참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출을 살펴보면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매출 기대치는 92.7빌리언이었는데요. 실제 매출은 96.15빌리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는 3.7% 정도 약간 초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의 어닝 결과 넷 세일 매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쿼터 3의 매출에 비해서 2020년 쿼터 3 3분기의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했는지 살펴보면요. 2020년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교하면 36% 정도가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사실상 100억 달러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존은 1년에 한 번씩 프라임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아마존 데이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7월 15일, 16일이었고요. 2020년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10월 13일, 14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프라임데이는 3쿼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프라임데이는 4쿼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작년 매출에는 71억 6천 달러라는 프라임데이의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였고요. 올해 2020년 Q3의 매출에는 아직 프라임데이에서 발생한 매출 무려 104억 달러가 창출이 됐는데요. 이 매출 금액은 아직 Q3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물론 Q4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프라임데이의 매출은 무려 45.3%가 올라갔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Q3의 매출 신장은 정말 대단한 성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넷세일 TTN을 살펴보겠습니다. TTN이라는 것은 Trailing 12 Months, 즉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31% 정도가 12개월 기준으로 향상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3쿼터만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아마존의 매출은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요. 전체 매출을 구성하는 레비뉴 스트림을 살펴보면요. 일단 북미 온라인 지역에서 62%의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26%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클라우드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고요. 전체 매출의 12% 정도를 지금 클라우드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 인컴입니다. 넷 인컴은 순이익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순이익 역시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97%가 향상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다음은요. 노스 아메리카, 즉 북미 지역의 매출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넷세일 매출을 살펴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39%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퍼레이팅 인컴 성장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76% 성장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터내셔널 마켓, 즉 아마존이 미국 외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37% 신장한 모습,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매출의 신장보다 더 좋은 뉴스가 뭐냐면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2020년 1사분기까지는요. 이 인터내셔널 마켓 세그먼트는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 섹터였는데요. 2020년 2사분기부터 계속해서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존의 총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아마존의 매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쪽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작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29%라는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동안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로 한 경쟁자들의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56%라는 멋진 오퍼레이팅 인컴 신장을 보여주면서 그 걱정을 잠식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비즈니스 분야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클라우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29% 성장을 했고요. 온라인 스토어 세일즈는 38% 신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세일즈라는 것은 아마존의 직접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도 하잖아요.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서드파티 셀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커미션 같은 것을 받아서 올리는 수익은요. 55% 매출이 신장을 했습니다. 피지컬 스토어 세일즈, 즉 오프라인 스토어 매출은요. 작년 대비 10%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제 코비드 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년도 대비 33%라는 건강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아마존의 P&L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렸으니까요. P&L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라고 보고요. 아마존의 P&L에서 살펴볼 부분은 프로핏 마진, 즉 넷 인컴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핏 마진은 넷 인컴, 순이익을 토탈 레비뉴, 총 매출로 나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수치가 일단 넷 인컴이 되겠죠. 넷 인컴 여기서 보시면 2020년에 6331이고요. 그리고 총 매출 토탈 넷 세일즈는 9614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6331을 96145로 나눠주면요. 6.6%라는 프로핏 마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마존을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존은 전통적으로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낮은 그런 기업입니다. S&P 500의 평균이 10% 정도 되니까요. S&P 500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넷 인컴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일단 사업 확장을 위해서 R&D 비용에도 많은 지출을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경쟁사들을 모두 잠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을 줄여가면서까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마존의 발란스 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보면요. 다 기억하시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커런트 에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발란스 쉿에서 토탈 커런트 어셋은 112969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101912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아마존의 커런트 레이시오는 현재 1.11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11% 정도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다음에 계산해 볼 수치는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입니다.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는 토탈 라이어빌리티 나누기 스톡홀더즈 에퀴티라고
부채라 그랬잖아요. 토탈 라이빌리티는 총 부채고요. 스톡홀더즈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토탈 라이빌리티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채를 합을 내봐야 됩니다. 합을 내보니까요. 199404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톡홀더즈 에퀴티 자기 자본의 경우에는 8277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2.41이라는 수치가 나오네요. 즉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총 부채의 규모가 2.4배 정도 된다. 부채가 적지 않은 그런 상태죠.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제 공부했던 애플도 그렇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많은 현금을 낮은 이자율을 내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함께 공부해봤던 애플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4분기 전망을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아마존이 바라보고 있는 4분기의 아웃룩은요. 예상 매출이 지금 1112억에서 1210억 달러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9년 4분기에 매출이 874억이었거든요. 따라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27%에서 한 38% 정도 매출이 향상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총이익 같은 경우는요.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총이익이 3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총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비드-19의 추가 비출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 아마존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코비드 관련 비용이 무려 4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없었다면 예상 총이익이 10억에서 45억이 아니고 한 50억에서 85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바람직한 현상은 뭐냐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에 아마존을 통해서 창출된 고용 일자리만 지금 40만 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고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거죠.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아마존 파머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 있듯이요. 아마존 약국이 드디어 2020년 11월 17일 이틀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약국을 열 거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에 온라인 약국 회사인 필팩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753밀리언 달러, 즉 7억 5,300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었는데요. 파머시 시장의 규모가 약 3천억 달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딜이었던 거죠. 아마존은 이번에 온라인 약국을 개설하면서요. 역시 프라임 멤버에 치중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걸고 있습니다. 워낙 프라임 멤버의 숫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프라임 멤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마존 약국의 혜택은요. 투데이 무료 배송 서비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처방 의약품 같은 경우도 4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마존 파머시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특화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Did you know 150 million Americans take medication every day? So each person has to stand in line at the pharmacy, sort their pills, and remember to fill their prescriptions over and over and over. That's why we created PillPack. We're a new kind of pharmacy. We sort your medication by date and time and deliver it directly to your door. But I take different kinds of medications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No problem. We organize your meds for you, so now you don't have to waste time sorting your pills. Sure, but can you do vitamins? We can add those too. But I hate paying for shipping. Well, you'll love PillPack. Our service is free. You only pay for your medications. And you take my insurance. Yep. We work with most plans. And you handle all my refills. We work with your doctors to get you your medication every month. What about my inhaler? We're a full-service pharmacy, so we can handle your inhaler and any other pharmacy items. Every day, people across the country are saving time and staying healthy with PillPack. Switch to a simpler pharmacy today. PillPack, an Amazon company.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아마존의 미래 그리고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미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주와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성장주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넷 인컴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라 취급을 하고 예상 주가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일단 성장주의 타겟 프라이스 계산 방식은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자, 이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아마존의 2025년 레비뉴 에스티메이트 예상 매출은요. 762.29 빌리언입니다. 7,623억 달러 정도를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2025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레비뉴 퍼 쉐어를 구해봐야겠죠. 레비뉴 퍼 쉐어라는 것은 한 주당 레비뉴의 규모잖아요. 따라서 전체 레비뉴, 매출을 발행되어 있는 발행 주식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레비뉴 퍼 쉐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shares outstanding, 발행 주식 수고요. 현재 아마존이 발행해 놓은 주식의 숫자는 501.75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762.29 빌리언을 501.75 밀리언으로 나누어주면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1,519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레비뉴 퍼 쉐어는 계산을 해봤고요. 이제 또 하나 필요한 수치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잖아요. 즉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나 올라가 있는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수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PS 레이시오는 2점대를 형성하다가 3점대, 4점대까지 올라갔다가요. 현재는 4.53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PS 레이시오 평균을 구해보니까요. 3.47이라는 평균이 나오네요. 따라서 타겟 프라이스는 1,519달러 곱하기 3.47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2025년 아마존의 예상 주가는요. 5,271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요. 3,106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구해본 2025년 예상 주가 5,271달러랑 비교를 해보면요. 69%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존의 주가가요. 5년 동안 7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잖아요.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2025년에 타겟 프라이스 예상 주가가 5,271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PS 레이시오가 평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3.47배를 5년 평균으로 우리가 잡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100달러에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은 4.53배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게 틀린 규모이기 때문에 예상 주가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아마존에 투자해서 향후 5년 동안 최소 100%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성립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프리미엄을 지키면서 전문가 예상 RPS가 1,790달러 이상으로 초과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요. 3.47배 지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균 RPS는 유지하면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레비뉴 매출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RPS가 1,500달러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1,7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매출이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초과 달성될 수 있다면 예상 주가는 6,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요. 전문가 예상 매출은 유지를 하고요. 즉 RPS 1,519달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대신 프리미엄이 4.09배 이상으로 형성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6,000달러가 넘어가는 즉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아마존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4.53배잖아요. 그러니까 4.09배라는 프리미엄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시나리오가 성립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아마존을 우량주로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자, 가치주 그리고 우량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마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아마존이 2025년이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EPS, earning per share의 규모는요. 166.58달러입니다. 그리고 PE 레이쇼의 5년 평균을 내봤더니요. 159배가 나옵니다.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90까지 떨어져 있긴 한데요. 지난 과거에 너무나 높은 그런 PE 레이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현재 PE 레이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깃 프라이스를 구해보면요. 166.58 곱하기 159.74를 하게 되면 예상 주가가 무려 26,60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리지 PE 레이쇼가 현재 PE 레이쇼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존의 PE 레이쇼가 150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이 타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마존 투자로 5년간 최소 100%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전문가 예상 EPS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금 현재 2025년이 됐을 때 아마존이 발생할 수 있는 earning per share가 166.58이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유지를 하고요. 대신 프리미엄만 바꾸는 겁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90.94배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5년 후에 아마존의 PE 레이쇼가 37.3배 이상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요. 아마존은 2025년에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요. 아마존이 2025년에 PE 레이쇼가 37.3배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EPS만 달성이 가능하다면 아마존의 주가는 6,000달러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Future of Amazon,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과연 5년 후, 10년 후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어렴풋이나마 향후 이 거대 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무인 매장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고객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시어 프리 스토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바이오메틱 페이먼트, 즉 손바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아마존 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존 원은 이미 시범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분기 어닝 레포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정말 중요한 성장의 척도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인베스팅 인 인디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로봇을 비롯한 스마트홈 프로젝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개인 인공지능 비서를 가지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게임 쪽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아마존도 여기에 지지 않고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파머시 약국 말고도요. 아마존 케어를 작년에 론칭했었습니다. 일단은 아마존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앞으로 그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은 리비안이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손잡고 아마존 밴을 10월 말에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딜리버리가 시작되고요. 2030년이 되면 10만 대가 넘는 아마존 전기 밴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고요. 알렉사가 장착된 스마트 밴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진전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죽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마존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소형 화물의 딜리버리에 사용되는 배달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은 급속도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 배송은 실행되고 있는 단계고요. 링 시큐리티 기억하시죠? 지난달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가정용 시큐리티 드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난달 방송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영상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요.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아마존 원, 아마존 에코쇼 10, 그리고 Always 홈 카메라, 그리고 아마존 전기밴에 관한 4가지 영상을 제가 공유를 했었거든요. 시간 나시면요. 꼭 제가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도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아마존의 혁신과 성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아마존이란 기업은 투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너무 멋진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데이터로 검증이 된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투자 대상이고요. 두 번째로 아마존 파머시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아마존 파머시의 매출 기여도 그리고 성장 추세가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아마존이 과연 향후 10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이미 시가총액에서 너무 규모가 커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요.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독점 규제법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의 투자 가치는 아직도 건재하다.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장 큰 비중이 아마존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기업에 대한 제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 그리고 신념은 굉장히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확정되면서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테슬라를 지금 사도 되느냐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개인적으로 드리자면요.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성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투자를 시작하셔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주식 매수는 그 기업이 가장 잊혀졌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거나 정체하고 있을 때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테슬라 S&P 500의 합류 소식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금 잊혀질만 하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7월 초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좋은 실적을 매 분기에 내고 있으면서도 주가는 4개월 넘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주식을 매수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나중에 만약에 주식 분할이라도 하게 되면요. 그때 가서는 10% 20%는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